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개념 설명과 그 다음에 대표 유형 및 유제를 갖다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갖다 풀면서 개념을 갖다 같이 설명할 이제 예정입니다. 자,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다. 즉, 자, 사건 A와 어, 사건 B가 독립이다. 이것을 갖다가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의는 조금 까다로워요. P, B바 A와 P, B바 A의 여집합, A의 컴플리먼트 이퀄 PB. 여기 있는 식을 갖다가 모두 다 만족을 갖다 했을 때 이 식을 갖다 모두 다 만족을 한다면 우리는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얘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르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A의 여집합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사건 A의 여집합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모두 다 같다 이거예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B 혼자서 일어날 확률이 세 개가 모두 같다 라는 이 등식을 만족을 하면 우리는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독립이구나 라고 정의한다 이거 정의. 자, 이것이 정의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정의를 갖다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근데 보는 것처럼 이 정의가 조금 무겁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간단히 하는데 어떻게 간단히 하냐면 우리가 얘만 끄집어내서 뭔가에 대한 툴을 만들어요. 그 툴이 뭐냐면 P, B 바 A가 결국은 P, B와 똑같을 텐데 얘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르면 계산적 정의에 따르면 PA분의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PB와 똑같다 이거잖아요. 따라서 PA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슨 식을 갖다 얻게 되냐면 P의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를 갖다가 만족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독립을 갖다 확인하는 툴로 생각을 합니다. 즉 정리가 되는데요. 얘는 우리가 독립을 확인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원칙적으로는 이 정의를 갖다 써야 되지만 정의가 불필요할 정도로 길고 지금 약간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정리된 도구인 이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를 만족을 한다라면 우리는 독립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자, 이제 정의한다는 건 아니고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를 만족을 하면 우리가 독립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죠. 확인할 수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참고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건 바로 정의가 돼요. 근데 이 정의가 너무 무겁고 불필요하게 길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갖다 만들었는데 그 정리들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면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고 독립이 아니면 무조건 종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사건은 반드시 독립 또는 종속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 아니면 A와 B가 서로 종속인지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하겠죠. 자, 그러면 대표 예제들을 갖다가 풀면서 한번 더 이제 알아볼 텐데 자, 987번을 갖다 보게 되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갖다가 A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PA는 홀수가 되는 거니까 6개 중에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자, 확률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 소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소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은 안 되고요. 2, 3, 5 이렇게 3개가 바로 이제 소수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B가 일어날 확률도 계산을 갖다 하게 되면 6분의 3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될 거예요. 5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갖다 C다라고 했으니까 C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2가 돼서 3분의 1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어떤 걸 찾아라 라고 했냐면 서로 독립인 것을 갖다가 찾아라 이랬어요. 서로 독립인 것을 갖다가 찾아라 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억 같은 경우는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를 갖다가 만족함?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돼요. 니은도 마찬가지죠. B와 C가 독립이냐 아니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확인을 갖다 하라는 건 B 교집합 C가 PB 곱하기 PC를 갖다가 만족함?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A와 B와 교집합이니까 홀수의 눈이 나오면서 소수의 눈을 말하는 거니까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은 홀수이면서 소수니까 3과 5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2가 된다 이거죠. 3분의 1. 근데 PA는 아까 우리가 얼마라고 구했냐면 얘는 2분의 1로 계산을 했고 PB도 2분의 1이다라고 계산했으니까 두 개 곱하게 되면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근데 4분의 1은 3분의 1이랑 같지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A와 B는 독립이 아니라 우리는 종속이다 라고 판정을 내려야 돼요. 따라서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B와 C. B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었고 C는 5 또는 6이었으니까 B 교집합 C다라고 하는 것은 5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거지. 근데 PB는 2분의 1이고요. PC는 지금 얼마였냐면 3분의 1이다 이거지. 두 개 곱하게 되면 6분의 1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등호를 만족했으니까 니은은 B와 C는 서로 독립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A와 C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쵸? 자, PA 교집합 C가 PA 곱하기 PC는 이제 서로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갖다 해보면 돼요. 자, A 교집합 C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홀수의 눈이면서 5 또는 6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이번에도 5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거지. PA는 2분의 1이었고요. PC는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요 등식을 갖다가 만족을 한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A와 C도 서로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독립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에 대한 정의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 PB바 A와 PB바 A의 컴플리먼트랑 PB랑 모두 다 똑같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뭔가 좀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요 첫 번째 PB바 A와 세 번째 PB랑 똑같다라는 등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툴 하나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냈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등호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족한다면 독립이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만족하지 않는다라면 서로 종속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정의와 정리를 구분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예제를 갖다 풀어볼까요? 터프 중에서 골랐는데요. 세 개의 동전을 갖다가 동시에 던질 때라고 했어요.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라는 건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한 개 이하인 사건을 갖다 A다라고 했으니까 A는 앞면이 없으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얘는 뒷면을 갖다가 T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앞면이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뭐 TTH가 나오거나 THT가 나오거나 HTT가 나온다 이거겠죠. 동전 3개가 모두 같은 면이 나온 사건을 갖다 B다라고 정의했는데 B는 모두 다 똑같은 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H가 되거나 T가 되거나 요 두 가지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기억. PA는 2분의 1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전체 사건의 가지수는 8가지였고 방금 아까 우리가 썼던 것처럼 A에 대한 경우의 수는 4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을 만족을 한다 이거지. 니은. A와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8분의 1이다. A와 B의 교집합을 갖다 한번 체크해 보면요.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A 교집합 B가 되는 것은 T 요 원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률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8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니은도 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질문은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같냐?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거죠. PA 교집합 B는 이 니은에 의해서 8분의 1이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PA는 2분의 1이다 라고 말하면 되고 PB는 지금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는 8분의 2가 된다 이거야. 4분의 1. 따라서 얘는 4분의 1인데 2개 곱한 게 얘랑 똑같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8분의 1이잖아.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됐다 이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포함된 5번이 정답입니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사건 A와 B를 갖다가 정의하는 것만 읽어서는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등식을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3 독립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요. 자, 독립에 대한 정의를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갖다가 하면 P, B바 A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P, B바 A의 컴플리먼트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P, B가 다 똑같으면 독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건 방금 내가 썼던 이 등식을 갖다가 만족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자, 이 등식을 갖다가 만족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등식을 갖다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자, 이쪽 파트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갖다가 할 수가 있냐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 사건을 갖다 우리가 이 확률을 갖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A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로 해석하지 않고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어떻게 또 장난을 칠 수가 있냐면 P, B 바 A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똑같았는데 해석을 조금 달리 해봤더니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서로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또 여기서 뭘 보장을 갖다가 받냐면 A와 A의 여집합이랑 B가 독립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글잖아요.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똑같다 이거죠. 따라서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요. A의 여집합이랑 B도 서로 독립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스타일로 가게 되면 A와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럼 한 번 더 장난을 갖다가 치게 되면 A의 여집합이랑 B가 서로 독립이다 혹은 A랑 B 여집합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장난을 쳐볼까? 그러면 P, B의 여집합 바 A가 P,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P, B의 여집합이랑 다 똑같다 이거잖아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다 똑같다라는 건 B의 여집합이랑 A랑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인데 얘는 이제 P, B의 여집합 A에서 이 A를 갖다가 또 다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P, B의 여집합 바 A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으로도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과 그냥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모두 다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또 보장받는 건 뭐냐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걸 보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이 다 한 세트로 움직이게 돼요. 얘와 얘가 다 한 세트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갖다가 쳐다봐야 되냐면 여기를 갖다가 집중해서 쳐다봐야 되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이 네 개 중에서 A랑 B가 서로 독립이든지 A랑 B 여집합이랑 독립이든지 A 여집합이랑 B랑 독립이든지 A의 여집합과 B 여집합이 독립이든지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를 만족을 하면 나머지는 다 줄줄이 사탕처럼 동시에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만족하면 이거 세 개를 만족을 하는 거고 이거 만족하면 이거 세 개를 만족을 하는 거고 이거 만족하면 이거 세 개를 만족을 하는 거니까 네 개가 한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빠르게 설명을 하면 A랑 B랑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에 대한 속뜻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B한테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요. A가 B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았든 상관이 없었다 이거잖아. 그럼 다시 거꾸로 해석을 하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B한테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A랑 B랑 독립이면 A의 여집합이랑 B도 독립이고 마찬가지 스킬로 B의 여집합이랑 A도 독립이고 또 마찬가지 스킬로 A의 여집합이랑 B 여집합이랑 다 독립이 된다 이거예요. 네 개가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 걸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번에 우리 형광펜으로 좀 쳐볼까요? 자,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게 또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 이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사건 A와 B가 배반이면 이렇게 했는데 배반이다라는 이야기는 서로 뭐냐면 자 배반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PA 교집합 B가 0이다 이거예요. 그럼 A 교집합 B가 0이면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랑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다루지 않아요. PA가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크기 때문에 둘 다 지금 플러스 값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얘는 지금 0이다 라고 했으니까 두 개는 서로 같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배반에 해당하는 수학적 정의고요. 얘는 지금 종속에 해당하는 수학적 정의니까 배반이면 종속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된다 이거죠. 자, 배반이면 종속이다라는 이 명제 하나만이 참입니다. 다른 건 참이지 않아요. 배반과 독립을 엮으면 다 거짓입니다. 오케이? 자, 배반이면 종속이다. 이 명제 하나만이 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제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한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 명제도 서로 이제 참이다라고 했잖아요. 종속의 반대는 독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이 명제도 참이 되는 거죠. 배반이면 종속이다. 그러니까 종속이 아니면 즉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이것도 덩달아서 참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배반이다라는 얘기는 A랑 B랑 교집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A랑 B랑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교집합이 0이니까. 왜 동시에 일어나지 못했을까? 왜? 둘이 연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니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었대.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었을 거냐 이거지. 왜? 도대체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었냐 둘은? 연관이 있었길래 없었길래? 연관이 없었다면 두 사건은 맘대로 일어났을 거 아니야. 동시에 일어나든 그치 뭐 아니든. 근데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건 두 사건이 관련이 있다 없다. 두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배반이면 종속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배반이면 종속이다. 이 명제 하나만 참이니까 다른 거랑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3번 배반 사건이면 P, B바 A는 0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P, B바 A는요. 조건부 확률 정의에 따르면 PA분의 P, B 교집합 A가 되는데 지금 얘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사건이 배반이면 둘이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면 PA 더하기 PB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했는데요. 배반 사건이니까 두 사건이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PA 더하기 PB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자, 얘도 참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B랑 C랑 독립이면 A랑 C도 독립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A랑 B랑 서로 관련이 없고 B랑 C랑 서로 관련이 없으면 A랑 C도 독립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얘는 거짓이에요. 어떻게 거짓이냐? 내가 여기 C에다가 그냥 바로 A만 대입해도 이건 바로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A랑 B랑 서로 독립이고 B랑 A랑도 독립인데 A랑 A는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종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니면 이러한 예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체 표본 공간을 1, 2, 3, 4, 5, 6이다라고 하고 A는 1, 2, B는 2, 3, 4, C는 4, 5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PA는 6분의 2가 되고 PB는 6분의 3이 되고 PC는 6분의 2가 된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교집합을 갖다 따져보면 A랑 B랑 교집합하면 지금 뭐밖에 없죠? 2밖에 없어요. 따라서 PA 교집합 B를 갖다 하게 되면 야, 이거 좀 지워봐야 되겠다. 그쵸? 아, 이거 지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자, 여기 내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럼 지울게. 여기는 자,
자, 요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PA 교집합 B는 지금 6분의 1인데 얘는 지금 우리가 말했듯이 PA 곱하기 PB를 갖다가 만족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쵸? 왜냐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됐으니까 PB 교집합 C를 갖다 계산해보면 B랑 C는 4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6분의 1이잖아요. 근데 얘는 PB 곱하기 PC도 지금 만족을 한다 이거지. 왜냐면 서로 지금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근데 PA 교집합 C를 갖다가 하게 되면 A랑 C랑 동시에 있는 건 빵이잖아요, 빵. 근데 당연히 빵은 PA 곱하기 PC와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등식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종속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4개가 한 세트로 움직이고 배반이면 종속이다라는 명제 하나만이 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아까는 나는 언어적으로 증명을 했었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뭐냐면 A랑 B랑 서로 독립일 때 A의 여집합이랑 B 여집합도 아까 내가 설명했죠. 독립이다라는 걸 증명을 갖다 하겠다 이거예요. 수학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A의 여집합이랑 B 여집합이랑 독립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PA의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왜 여기서 시작을 하냐? 독립을 확인하는 툴이 뭐였냐면 P 별표와 교집합 네모랑 했을 때 얘가 만약에 P 별과 곱하기 P 네모에 대한 곱으로 표현이 되면 우리는 독립이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작전이 뭐냐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에서 시작을 해서 증명을 갖다가 쭉쭉쭉쭉쭉 해 나가서 마지막에는 PA의 여집합 곱하기 PB의 여집합 이렇게 증명을 끝내겠다 이거야. 봐라. 자, 이게 두 개 곱하기로 표현됐으니까 독립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지. 자, 그럼 중간중간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보면 여기서는 지금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얘는 P, A 합 B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가에는 A 합 B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2번과 4번은 어지간해선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PA의 여집합이랑 PB의 여집합인데 PA의 여집합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1-PA로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PB의 여집합도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1-PB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얘를 전개를 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 뒤에 나와 있는 PA 곱하기 PB는 문제에서 이미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PA 곱하기 PB를 갖다가 PA의 교집합 B다라고 바꿀 수가 있다 이거죠. 슬쩍. 그러면 PA 더하기 PB에서 PA 교집합 B를 갖다가 뺐는데 PA 더하기 PB에서 PA 교집합 B를 뺐다라는 건 우리가 다시 또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냐면 자, 이러한 전체 집합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여기 이제 원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원이다 집합이 하나 있고 여기도 집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B가 되는 거거든요. 자, PA 더하기 PB에서 PA 교집합 B를 갖다 뺐다라는 건 여기에서 또 여기를 갖다 더하고 여기 지금 두 번 중복되는데 한 번 빼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쪽 파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PA 합 B를 갖다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결국 가에는 아까처럼 똑같이 PA 합 B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랑 똑같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서로 똑같은 거니까 얘랑 얘랑 똑같다는 주장을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P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PA의 여집합 곱하기 PB의 여집합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5번은 또 제외가 되는 거죠.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 독립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는 A랑 B랑 서로 독립일 때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다. 이걸 갖다가 지금 증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A랑 B랑 서로 독립일 때 A랑 B 여집합도 뭐가 된다고 했었죠? 독립이 된다고 했었죠? 이 증명을 갖다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즉 내가 조금 도와주면 A랑 B랑 서로 독립이다라는 얘기는 자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를 갖다가 만족을 한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 A랑 B 여집합이 독립이나 이제 독립이냐라는 이제 이 얘기인데 확인해 보면 되죠.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차집합 성질에 의해서 PA-B가 된다 이거지. 근데 PA-B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갖다가 할 수가 있냐면 A에서 B를 갖다가 빼게 되면 남는 것은 요만큼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PA에서 PA 교집합 B를 갖다가 뺀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PA 곱하기 PB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PA로 묶게 되면 1-PB가 되는데 1-PB는 다시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 PB의 여집합이다라고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따라서 PA 교집합 B 여집합이 시작을 했는데 PA 곱하기 PB 여집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또 독립을 갖다 만족을 한다 이거죠.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나머지 것들을 다 만족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얼마든지 해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나는 언어적으로 이제 해석을 갖다 했었고 이번엔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걸 지금 소개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A랑 B랑 서로 독립이었을 때 A 여집합이랑 B도 서로 독립이 되는 거 연습장에도 한번 써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알 거 같은 거랑 아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써본 학생이랑 써보지 않은 학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예제를 갖다 하나 풀고 넘어갈까요?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P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그러면 A랑 B랑 서로 독립인데 이 녀석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기억에서는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집합이랑 B도 독립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랑 B도 응당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냐면 P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서로 독립이니까 PA의 여집합 곱하기 PB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PA의 여집합은 1-PA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게 전개해서도 뭐 요렇게도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참이 된다 이거 참.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요. A의 여집합이랑 B도 독립이다 라고 했어요. P, B바 A가 0이면 P, B바 A가 0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계산적 정의에 따르면 PA분의 PB 교집합 A가 0이다라는 말과 동치가 되는데 이 말인 즉슨 PB 교집합 A가 0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됐으니까 A와 B는 서로 배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니은도 역시 참이 됩니다. 디귿 A랑 B랑 서로 독립이고요. 독립이고 P A 합 B가 1이면 B는 A의 여사건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합의 법칙을 한번 써볼까요? P A 합 B는 뭐냐면요. 언제나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를 갖다 만족을 하는데 지금은 독립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PA 곱하기 PB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해보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하기 PB가 1이면 무조건적으로 B는 A의 여사건이다. 얘는 아니에요. 그쵸? 왜 아니냐? 이 등식을 만족을 했다라고 해서 얘가 A의 여사건이 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얘는 독립이 아니다. 뭐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냐면 배반이다 라고 나왔어야 돼요. 배반이면 여러분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 값이 0이 되는 거,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따라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배반이면 이 사건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남게 되는 건 뭐가 남냐면 PA 더하기 PB가 1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PB는 1-PA가 돼서 PA의 여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PA의 여집합이 됐으니까 B는 A의 여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지. 따라서 디귿은 A랑 B랑 서로 독립이고 이게 1이다 라고 해서 B는 A의 여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디귿은 버리고 기역과 니은에서 2번이 정답입니다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유형 14번 독립사건을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이러한 이제 식을 갖다 만족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 누차 강조했었죠. 밑에 거는 정의다라고 했었고요. 위에 거는 이 정의를 간단히 한 정리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뭐 이 문제 풀 때 반드시 꼭 알고 뭐 이제 이거 기술을 구사할 필요는 없는데요. 자, 일단 문제를 갖다 한번 보게 되면 다음은 어느 회사에서 전체 직원 360명을 갖다 대상으로 재직 연수와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표이다.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일 사건과 조직 개편안에 찬성할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년 미만인 사건을 갖다가 A다라고 설정을 하고 조직 개편안에 찬성할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B다라고 한다면 A랑 B랑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PA 교집합 B가 분명 PA 곱하기 PB를 갖다가 만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확률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데 A 교집합 B는 지금 뭐냐면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이 되는 거니까 지금 아마도 여기를 갖다가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쵸? 여기와 조직 개편안에 찬성한다라고 했으니까 또 여기를 갖다가 말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지금 만족하는 건 A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확률은 얼마냐면 360분의 A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PA와 똑같다 이거죠. PA. 얘가 바로 사건 A였고 얘가 바로 사건 B였으니까 PA는 지금 360분의 12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B는요 360분의 15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다 이제 이랬잖아요. 그쵸?
여기 약분하면 3이 남네요. 여기 계산하게 되면 50이 남아요. 따라서 360분의 50이랑 360분의 a랑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a 값은 어렵지 않게 50이다 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예제 한번 볼까요? 어느 회사의 전체 직원은 기혼 남성이 6명, 미혼 남성은 20명, 기혼 여성은 36명, 미혼 여성은 X명입니다. 자, 그쵸. 그럼 이 회사에서 직원 중 한 사람을 선택할 선물을 주기로 했다. 좋네요. 선택된 직원이 남성인 경우 사건을 A, 미혼인 경우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랑 B가 서로 독립일 때 이렇게 해서 A랑 B가 서로 독립일 때 A랑 B랑 서로 독립일 때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를 만족을 합니다 라는 요 등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저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PA 교집합 B는 뭐냐면 남성이면서 미혼이잖아요. 남성이면서 미혼은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아닐까요? 따라서 요 확률은요. 6 더하기 20 더하기 36 더하기 x분의 A 교집합 B 남성이면서 미혼 20명이다 이거죠. 그쵸? PA는요. PA는 남성인 경우니까 6 더하기 20 더하기 36 더하기 x분의 남자가 몇 명이었냐면 26명이었어요. 이거 계산해볼까? 이거 자꾸 더하기 귀찮은데 26이랑 36 더하는 거니까 62 플러스 x가 되네요. 이렇게 PB는요. PB는 지금 미혼인 경우니까 여기 20명이랑 x명을 더해야 될 것 같아요. 62 플러스 x분의 20 더하기 x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 하게 되면 62 플러스 x분의 20 얘는 62 플러스 x분의 26 곱하기 62 플러스 x분의 20 플러스 x가 된다 이거예요. 62 플러스 x, 62 플러스 x를 갖다 지우고 나서 계산을 갖다 하게 되면 우리 얘를 갖다 1로 한번 곱해볼까요? 자, 20 곱하기 62 플러스 x가 26 곱하기 20 플러스 x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13이 될 것이고 얘는 10이 될 거예요. 620 더하기 10x가 260 더하기 13x가 된다 이거지. 넘어가게 되면 우변은 3x가 남을 것이고 좌변은 얼마가 남냐? 36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냐? x의 값은 120이다. 120. 자, x의 값은 120이니까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유형 15 독립사건을 이용한 사건의 개수 구하기인데요. 이제 슬슬 지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정말 많이 강조했었죠. 그쵸?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이 등식을 갖다가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정의는 아니었고 정리다 이거 정리. 정의는 뭐냐? 앞에 보면 나오죠. 그쵸? 자, 1부터 10까지의 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를 갖다가 임의로 택할 때 나오는 수가 홀수인 사건을 갖다가 A라고 하자. 그래요. 좋아요.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아, 그래요. 그럼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PB는 5분의 1이래요. 그래. 자, 지금 표본 공간이 지금 10개잖아요. 원소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1부터 10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PA는 10개 중에 지금 5개가 있는 거니까 10분의 5가 돼서 2분의 1이다 이거지. PB는 문제에서 5분의 1이다 라고 했네요.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얘는 10분의 1이 되는 것 같아요. 2분의 1과 5분의 1을 갖다 곱하는 거니까. 따라서 PA 교집합 B는
5분의 1이다 이거 5분의 1. 이것을 만족하는 B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라 이제 이랬으니까요. B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거냐면 얘는 10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얘랑 교집합은 하나가 있어야 돼. 따라서 여기서 하나를 갖다 고르고 나머지 1, 3, 5, 7, 9가 아닌 2, 4, 6, 8, 10에서 또 하나를 갖다 골라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와 여기서 하나를 갖다 고르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를 고르는 방법의 가지수가 5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하나를 갖다 고르는 방법의 가지수 5가지 나오는 거니까 전체 B를 갖다 구성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우리는 25가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풀어볼까요? 전체 사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다 라고 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나오는 수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사건 A는 6 이하의 자연수라고도 그냥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자, 사건 A는 3과 6이다 라고 했고 A랑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B의 개수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라는 건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를 갖다가 만족을 시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PA는 6분의 2가 되는 것이고 B는 6분의 X개에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얘는 6분의 36분의 2X가 되는 거네요. 36분의 2X 얘는 6분의 Y다라고 할까요? 6분의 Y.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설정한 거냐면 A랑 B랑 교집합은 Y개가 있는 거고 B의 원소의 개수는 X개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가 지금 이러한 관계식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대요. 아 그래? X자로 한번 곱해볼까? 36Y는 12X가 된다 이거지. 따라서 약분하게 되면 X는 3Y가 된다 이거예요. X는 3Y. 자, 첫 번째 Y가 1이면 X는 3이 될 수가 있겠죠. Y가 2면 X는 6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얘가 만약에 6이 되면 PB가 얼마가 되죠? 1이 되는데 문제에서 PB는 1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 경우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Y는 1개고요. A랑 B랑 교집합은 1개고요. X에는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있다 이거죠. 아 그래? 그러면 3, 6 중에서 하나를 갖다 고르고 나머지 1, 2, 4, 5 중에서는 전체 3개를 갖다가 골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골랐으면서 2개 고르면 되겠죠. 따라서 이 중에서 하나를 갖다 고르는 거니까 이 컨비네이션 1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2개를 갖다 고르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2가 돼서 2 곱하기 6이니까 우리가 집합 B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의 가지수는 12개가 있다 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로 계산을 갖다가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아까 4가지가 다 독립이다라고 했는데 4가지가 다 한 번에 동시에 독립을 갖다가 만족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이렇게 쪼개지는 것도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P 별과 네모가 만약에 독립이다라면 분명히 얘네는 이걸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도 독립이니까 당연히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얘네도 독립이니까 쪼개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2번은요. 2번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2번 이것도 별거 아닌데 자, 얘도 언제나 합의 법칙에 따르면 PA 합비는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를 만족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합의 법칙? 근데 독립이면 지금 이쪽 파트에 대한 계산이 PA 곱하기 PB로 바뀔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다시 쓴 거에 불과한 거예요. 뭐 대단한 공식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대표 유형 한번 풀어볼까요?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말고 A랑 B랑 교집합을 갖다 하게 되면 PA와 PB에 대한 곱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리고 A도 B도 0이 아니구나. 그래. 그러면 PA 바 B랑 PB 바 A랑 지금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PA 바 B부터 한번 간단히 해보면요. PB분의 PA 교집합 B인데 독립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PA 곱하기 PB가 될 것이고 또 PB가 될 텐데 이렇게 지금 약분이 되는 거니까 남는 것은 PA만 남게 될 거예요. 따라서 PA와 B는 PA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당연해요. 이거 정의여서 정의. A랑 B랑 서로 독립이라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A 혼자서 일어날 확률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였으니까 굳이 이렇게 가지 않고도 한 방에 알 수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느라고 개념 설명하느라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쪼개서 내가 약분하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자, 그니까 이쪽은 지금 내가 방금 말한 설명을 이해를 했다면 A랑 B랑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으면 얘는 그냥 한 방에 P, B랑 똑같겠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A와 B는 PA였는데 PA는 PB랑 똑같냐? 그건 아니죠.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를 만족을 했다라고 해서 PA랑 PB랑 똑같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은 참이다. 디귿은요. PB와 A는 A랑 B랑 서로 독립이니까 당연히 PB랑 똑같을 텐데 정의에 따르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의 컴플리먼트 이게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도 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정의 때문에 당연히 맞다 이거 당연히. 따라서 정답은 5번 니은과 디귿이 된다 이거죠. 자, 유형 17 독립사건에 대한 계산인데요. A랑 B랑 서로 독립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PA 교집합 B는요. PA 곱하기 PB를 갖다 말하는 거죠. 근데 PA가 4분의 1이래요. 아 그래? 그럼 6분의 1은 4분의 1 곱하기 PB를 갖다 말하는 거겠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PB는 얼마다? 6분의 4다 이거예요. 즉 3분의 2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PA 교집합 B는요. 우리가 합의 법칙에 따르면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A 교집합 B가 될 텐데 PA는 지금 문제에서 4분의 1이다라고 했고 PB는 3분의 2다라고 했고 A 교집합 B는 지금 6분의 1이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죠. 계산하게 되면 24분의 4, 6에 24 3, 8이 16, 6, 4, 24 따라서 24분의 18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6, 4, 24, 6, 3, 18이 돼서 4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하나 더 연습을 해볼까요? A, B, C에 대해서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나와서 배반 사건이다. 그럼 우린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뭐다? A와 B와 교집합은 0이다 이걸 쓸 수가 있다 이거죠. A와 C는 서로 독립이다. PA 교집합 C는 PA 곱하기 PC를 만족을 하는구나.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보자마자 이거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얘가 지금 3분의 1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PA 곱하기 2분의 1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PA는 3분의 2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PA 합집합 B가 4분의 3이다. 합의 법칙을 쓰라는 이야기잖아요. PA 합집합 B는요. PA 더하기 PB-P의 A 교집합 B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배반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없어진다 이거죠.
근데 이 계산이 얼마다? 계산해보니까 얘가 4분의 3이다 이거지. 그러면 PA는 지금 3분의 2고요. PB를 갖다 계산했더니 4분의 3이 됐다 이거잖아. 그럼 PB는 분명 4분의 3에서 3분의 2를 갖다 빼면 될 거예요. 12분의 9-8이 되는 거니까 12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PB는 12분의 1, 1번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유형 18 독립인 사건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확률의 곱셈 정리를 갖다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냐면요. P A 교집합 B는요. PA 곱하기 PB 바 A와 똑같다라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아니면 PB 곱하기 PA 바 B 이게 왜 성립을 하느냐 하나만 설명을 하면요. 이거 한번 볼까? PB 곱하기 PA 바 B다라고 하는 것은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우게 되면 PA 교집합 B가 남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A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 곱하게 되면 A와 B가 모두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PB 곱하고 B가 일어났고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 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 문제도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볼까요? 갑이 20년 후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0.7, 을이 20년 후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0.8, 갑과 을의 생존 기간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갑과 을이 모두 20년 후에 살아있지 못할 확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갑이 살아있을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A다라고 하고 을이 살아있을 사건을 갖다가 우리 B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가 원했던 건 지금 뭐냐면 갑과 을이 모두 20년 후에 살아있지 못할 너무 슬프네요. 20년 후에 모두 갑과 을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을 확률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얘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P A도 아니고 교집합 B도 아닐 확률을 갖다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곱셈 정리를 갖다가 모른 채 만약에 그냥 쓴다라고 하면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떠올릴 거예요. P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거지. 그치? 얘는 1-P의 A 합 B가 되는데 얘는 1- 합의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바꾼 다음에 뭐 이 정도 계산을 갖다가 시도를 하겠죠. 틀린 거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PA는 0.7이다라고 했고요. PB는 0.8이다라고 했고요. A 교집합 B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0.56이 돼요. 7, 8에 56 계산하면요 1.56에서 1.5를 갖다 빼는 거니까 0.06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건 별로다 이거예요. 왜 별로냐면 A랑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좋은 풀이가 뭐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A랑 B랑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방에 이걸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뭐 곱하기 뭐다? PA의 여집합 곱하기 PB의 여집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PA의 여집합은 0.3이 되는 것이고 PB의 여집합은 0.2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0.06이다. 이렇게 가서 푸는 게
더 좋은 거지. 이건 좀 약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아마 곱셈 정리 2에서 나오는 것 같아. 지금 1에서는 그냥 이거 쪼개는 거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아마 2에서 나오지 않나 싶은데, 넘어가 볼까요, 한번? 자, 예제 하나 더 풀고 넘어갈 것 같아요. A, B 두 사람이 탁구 시합을 할 때, 한 사람이 먼저 3세트를 이기거나 연속하여 2세트를 이기면 승리하기로 한다. 각 세트에서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고,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다. 첫 세트에서 A가 이겼을 때, 이 시합에서 A가 승리할 확률은 이제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첫 번째 이미 A가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A가 연속해서 2세트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냥 A가 이기고 또 A가 이기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 A가 이기고 B가 이기고 A가 이기고 또 A가 이겨서 연속해서 2세트를 이기거나 3세트를 이겨서 이긴 것 같아요. 아니면 A가 이기고 B가 이기고 A가 이기고 B가 이기고 다시 A가 이기면 결국은 3세트를 이겼기 때문에 이것도 A가 이기는 것 같아요. 자, 첫 세트에서 A가 이겼을 때 이 시합에서 A가 승리할 확률 이제 이랬네요. 그러면 첫 세트에서 지금 A가 이겼을 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첫 세트에서 A가 이겼을 때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P, B바 A다 라고 한번 보게 되면 얘는 PA분의 P, B 교집합 A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세트에서 A가 이겼을 때 라고 했으니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P 첫 세트 A가 이김. 근데 시합에서 A가 승리. 이 정도 되는 지금 내용인 거죠. 첫 세트에서 A가 이겼을 때 A가 승리할 확률을 갖다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계산적 정의에 따르면 P 첫 세트 A 분의 P A가 승리하고 그리고 첫 세트를 갖다가 A가 이길 확률의 교집합을 갖다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A가 이길 확률이 얼마냐? A가 이길 확률은요. 계산해 보니까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그냥 바로 얘는 계산할 것도 없이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A가 승리하면서 첫 세트에 A가 이기는 건 지금 여기 요만큼 내가 이제 3개 계산해 놨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갖다 계산하게 되면요. A가 이길 확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얘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게 바로 몽땅 다 해서 얘가 1로 가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9분의 1 더하기 81분의 2 더하기 243분의 4 나누기 이 3분의 1이 된다. 이게 3분의 1. 자, 분모 분자에다가 우리 243을 갖다 한번 곱해 볼까요? 얘는 81이 될 것이고 얘는 4가 될 것이고 얘는 6이 될 것이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 27이 되겠네요. 27 더하기 27. 따라서 81분의 답은 37이 될 거예요. 81분의 37인데 37이 소수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서 정답은 118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아니면 첫 세트가 이겼을 때 A가 승리할 확률이니까 첫 세트가 이긴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냥 이것만 계산해서 더해도 사실 똑같은 정답을 갖다 유도해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38.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두 개의 부품 A와 B로 구성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기계가 있다. 두 개의 부품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작동하면 이 기계가 작동한다. A랑 B가 고장날 확률이 0.2, 0.3인데 이 기계가 작동할 확률은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작동하려면 적어도 하나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제 작동을 안 하냐? 작동할 확률 P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작동하지 않을 확률을 갖다가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작동을 하지 않는다.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1 마이너스 P. 자, A도 고장, 교집합 B도 고장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근데 독립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PA 고장과 PB 고장 이렇게 곱하기로 쪼갤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A가 고장날 확률이 0.2, B가 고장날 확률이 0.3이다라고 했으니까 1-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3이 되는 거니까 1-100분의 6이 돼서 100분의 94가 된다 이거죠. 따라서 0.94의 확률로 이 기계는 작동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스위치 문제는 이렇게 6건으로 푸는 게 가장 좋은 풀이입니다. 스위치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자, 스위치 4개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각각 닫혀있을 확률이 0.2, 0.3, 0.4, 0.5다 라고 했어요. 얘가 0.2, 얘가 0.3, 얘가 0.4, 얘가 0.5다 라고 했어요. P에서 Q로 전류가 흐를 확률을 갖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내가 이쪽을 갖다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내가 이 사건을 갖다가 A다라고 정의할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사건을 갖다가 내가 B다라고 지금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전류가 흐를 확률은 고장난 걸 갖다가 빼라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하나가 흐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적어도 하나가 흐른다. 적어도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름 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 1에서 전류가 모두 흐르지 않는다 이걸 갖다 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도 흐르지 않고 교집합 B도 흐르지 않는다 이제 이걸 갖다가 계산하면 돼요. 근데 A도 흐르지 않고 B도 흐르지 않는 건 독립적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 곱하기 P, B의 여집합을 하면 된다 이거지. A 여집합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건 둘 다 닫혀서 전류가 흐르는 상황을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전류가 흐르는 건 둘 다 닫혀 있어서 0.2 곱하기 0.4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1-0.2 곱하기 0.4를 갖다 하게 되면 요것이 전류가 흐를 확률이니까 1에서 빼게 되면 0.98에 0.92, 0.92에 대한 확률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얘는 0.92가 된다 이거예요. B의 여집합도 마찬가지죠. 둘 다 닫혀 있는 게 0.15니까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은 0.8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에서 0.92 곱하기 0.85를 갖다가 빼면 되는 건데 계산을 갖다 하게 되면 자 92 곱하기 85를 갖다 한번 해볼까요? 0, 2, 8, 7 근데 밑에 1,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0.78이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에서 0.782를 갖다 빼게 되면 0.218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적어도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확률은 0.218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스위치 문제가 살짝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아까 내가 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됩니다. 전류 문제는, 스위치 문제는 여사건을 기가 막히게 쓰는 게 포인트인데 곳곳에서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유형인 것 같은데요. 독립인 사건과 등비급수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등비급수에 대한 합을 갖다가 떠올려 보면 시그마, 자 시그마가 꼬꾸라지면 안 되죠.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 곱하기 r에 n-1을 갖다 보게 되면 얘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등비수열의 합이 1-r분의 a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여기서 등장을 할 텐데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연호와 민수는요,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 모두 앞면이 나온다라는 건 확률이 4분의 1이다라는 이야기예요. 4개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호부터 시작하여 승부가 날 때까지 게임을 계속할 때 민수가 이길 확률. 자, 연호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민수가 이긴다 했으니까 연호는 나오면 안 되고 민수가 나오면 돼요. 이러면 민수가 던지자마자 이기겠죠? 근데 이거 말고 연우가 실패하고 민수도 실패하고 다시 연우가 실패하고 민수가 이기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쵸? 연우 실패, 민수 실패, 연우 실패, 민수 이기면 돼요. 아니면 연우 실패, 민수 실패, 연우 실패, 민수 실패, 연우 실패, 민수 성공 이렇게 하면 돼요. 하다 보니까 끝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확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는 첫 번째 실패해야 되니까 4분의 3, 두 번째 성공하니까 4분의 1, 16분의 3. 첫 번째 실패 4분의 3, 두 번째 실패 4분의 3, 그 다음 또 실패, 그 다음은 성공. 얘는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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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아, 이런 식이니까 우리는 얼마씩 곱해지는지 이제 눈치챈 것 같아요. 이만큼씩 곱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공비 R은요 4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6분의 9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민수가 이길 확률은요 1-16분의 9 공비를 뺀 다음에 분의 초항인 16분의 3을 갖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 16분의 7분의 16분의 3이 되는 거니까 7분의 3의 확률로 민수가 이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 연우가 이길 확률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먼저 던지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친구들이랑 만약에 이런 놀이를 하면 무조건 필사적으로 먼저 던지겠다라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046번 하나 더 풀어볼까요?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갑부터 시작하여 갑과 을이 번갈아 가며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먼저 빨간색 공을 꺼낸 쪽이 이긴다고 한다.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네요. 갑이 이길 확률은 그러면 갑, 을, 갑, 을, 갑, 을 이제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겠죠? 갑을 이렇게 할 텐데 먼저 빨간색 공을 갖다가 꺼낸 쪽이 이긴다. 갑이 이길 확률은 갑이 그냥 눈치 없이 바로 뽑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아니면 갑도 못 뽑고 을도 못 뽑고 세 번째 갑이 뽑던가 아니면 갑, 을 둘 다 놓치고 또 놓치고 갑이 뽑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까지 갈 수 있냐? 이번엔 파란색 공이 4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패가 많아봤자 4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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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다 이거. 지금 파란 공이 모자르다 이거죠. 이렇게 하기에는.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잘 계산을 해서 확률을 갖다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갖다 한번 계산을 갖다 한번 해보면 이 확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냥 바로 얘는 값이 이기는 거니까 값이 이길 확률은 7분의 3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확률을 갖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실패해야 되니까 7분의 4예요. 꺼낸 공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6분의 3이다 이거지. 그 다음은요 5분의 빨간 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3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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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자 얘는요 처음에 실패,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도 실패, 네 번째도 실패, 그 다음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3분의 3 각각을 갖다 계산해서 더하면 되는데요. 다 더하게 되면 P라고 하는 것은 7분의 3 더하기 여러분 이거 약분 좀 해볼까요? 3이 6 여기 2 되네요. 아하 얘는 4, 4 지우고 3, 3 지우고 3, 2, 6 지우고 오케이. 그럼 남는 것은 이것은 35분의 6이었고 이것은 35분의 1이었네요. 35로 통분하게 되면 35분의 15 더하기 7이 될 테니까 35분의 2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다시 넣냐 넣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꼼꼼히 읽고 이게 복원 추출인지 즉 다시 집어넣는 건지 집어넣지 않는 건지를 조금 정확하게 캐치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조건부 확률 파트에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해당하는 개념 설명과 적당한 예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